리치에게는 낯선 사람이 없다. 우리가 흔히 낯선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도 리치에게는 아직 사귈 기회가 없었던 친구에 다름없다. 리치의 아들 더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고 대화를 시작한다. 우리가 미시건주 홀랜드의 집을 장만했을 때 바로 우리 집 옆에 다른 집 한 채가 지어졌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로운 이웃이 생겼구나. 가서 인사나 나누자꾸나. 그렇게 해서 우리 식구 모두가 그 집에 찾아가 인사를 나누었다. 알고 보니 그들도 그랜드 래피즈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그 집 사람들을 만났고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리치의 주치 가운데 한 사람인 루이스 토마티스 박사는 리치가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1년 동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한다. 리치가 런던의 헤어필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무렵 틈만 나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대기실에 가서 앉아있곤 했다. 대기실은 언제나 환자와 그의 가족들로 붐볐는데 대부분 평범한 노동자였다. 리치는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그들과 대화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나는 리치라고 합니다. 댁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 농사를 짓는다고요? 그래. 요즘 농촌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 작황은 괜찮은 편인가요? 간호사가 눈에 띄면 또 말을 붙인다. 결혼했어요? 아이는 있고요? 몇 살입니까? 리치는 자신의 좋은 의도를 남들과 나누고 싶어 했고 아무도 그런 그를 성가시다거나 귀찮다거나 너무 설치고 다닌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리치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준 것을 기쁘게 생각했고 그들 역시 리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이번에는 리치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인 조 엘리엇의 이야기이다. 나는 리치와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지켜볼 기회가 많은 편이다. 한 번은 리치가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의 뒷문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구내식당을 지나가는데 1시간이 걸렸다. 직원들이 눈에 띄일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쥐꼬리만한 보수를 받는 근로자였지만 리치는 너무나도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칭찬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면서 말이다. 여긴 정말 멋있군.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아주 힘들겠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길래 이렇게 깨끗하지요? 리치는 이른바 유명 인사보다는 허드렛 일을 하는 직원과 대화하는 쪽을 더 좋아한다. 리치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 경험을 떠들고 다니기 마련이다. 리치는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메이 그랜드 프라자 호텔에서 오랫동안 주방장으로 근무해온 온 스위스 임페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리치가 주방에 들어오면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요즘은 좀 어때? 난 자네의 요리 솜씨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다네 하고 칭찬을 건넨다. 우리가 디보스의 자택에서 벌어질 파티 음식을 준비한 경우가 몇 번 있는데 그때마다 리치는 음식을 싣고 간 트럭 앞까지 마중을 나와서 우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음식과 서비스가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우리 덕분에 멋진 파티를 열 수 있게 되었다고 치하하는 것이다. 그는 마치 우리가 자신의 파티에 참석한 중요한 손님이라도 되는 듯이 대해준다. 그랜드 래피즈 병원 재단의 대표 비키 워버의 말도 들어보자. 리치는 언제나 남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는 대통령에서 요리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극진하게 대한다. 그가 사무실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직원들을 따뜻하게 껴안으며 이렇게 말한다. 자네는 우리 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만든 사람이야. 자네가 곁에 있어주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네. 미시간 출신의 상원 의원이자 그랜드 래피즈의 사업가인 글렌 스테일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80년대 초에 아내인 바바라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유럽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다. 하루는 이태리의 조그만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일행과 떨어져 따로 앉아 있었는데 리치가 다가오더니 우리더러 자기네 가족과 합석을 하자고 했다. 그 무렵 나는 리치를 알기는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음식이 나오자 리치는 함께 기도를 드리자고 제안했다. 그리고는 이 음식에 주님의 축복이 깃들길 바라며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주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바바라와 나는 리치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날 이후 나는 리치를 가까운 친구로 생각하게 되었다. 리치의 질녀인 제인 호지스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람들이 리치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이다. 그는 남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커다란 매력을 찾아낸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며 그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커다란 선물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리치는 바로 그런 선물을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리치의 전용기 조종사 가운데 한 사람인 데니 햄비는 이렇게 말한다. 리치 디보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다. 나는 결혼 5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리치 디보스 씨의 부부를 비행기로 모시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비행기가 착륙한 다음 모두들 뿔뿔이 흩어졌는데 리치만 혼자 활주로에 남아있는 것이다.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는데도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길래 내가 다가가서 뭐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디보스 씨? 하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냥 기장한테 잘 태워다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말했세. 그는 자기 전용기의 승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텅 빈 활주로에 혼자 남아있었던 것이다. 사소한 일로 들릴지 모르지만 리치 같은 사람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성품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조그만 배려 하나가 나를 비롯해 디보스 씨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한때 리치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댄 스미스의 말이다. 리치는 어느 날 아침 청소하는 아저씨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일찍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청소원에게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치하를 건네려고 새벽잠을 설쳤다는 것이다. 그 청소원은 리치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했다. 그런 눈치를 읽은 리치는 서둘러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요. 당신은 절대 보잘것없는 청소원이 아니란 말이요. 당신은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할 일을 게을리한다면 우리 동네가, 이 도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리치는 모든 사람, 모든 직업이 다 나름대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그 같은 역할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리치 디보스를 아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다. 나와 마주 앉은 리치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해봐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림잡아 40명은 될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며 기꺼이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도록 만드는 리치의 전매 특허와도 같은 접근 방법이다. 리치의 아들들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더니 딕 디보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해봐요 하고 부탁하는데 이 간단한 부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더욱 서로 가까워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우리는 이따금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그런 질문을 던져도 절대 당황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곤 한다. 아버지는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금방 친해진다. 리치의 또 다른 아들 댄 디보스의 말이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매력을 찾아내고 싶어 한다. 그러니 그 질문은 상대방을 보다 잘 알기 위한 지름길인 셈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해봐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무슨 걱정을 가지고 있으며 꿈과 희망은 무엇인지 또 두려움은 무엇인지 등에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셈이다. 그러니 정말 슬기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상대방의 영혼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고나 할까? 더그 디보스는 이렇게 덧붙인다.
아버지가 그 질문을 처음 생각해낸 것은 요트 위에서였다. 그 직전에 우리 가족은 새 요트를 한 척 구입했는데 아버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요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모양이었다. 그러던 참에 이웃집 사람도 요트를 새로 장만했는데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작았다. 아버지는 문득 그 아저씨도 자신의 새 요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사람을 찾아가 자신의 요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고, 이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항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